나이 들어 힘겹고 고단한 길을 나의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그 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인생 후반전에 길동무하기 좋은 친구 유형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친구. 나이 들수록 활력이 넘치고 긍정적인 친구를 가까이 하세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맥 빠지고 기운 다 날아갑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고 칭찬에 인색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하는데 돈 들어가나요? 나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같이 웃고 떠들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세상을 밝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둘째, 유쾌한 친구.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 뭐 있나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재밌게 놀다 가는 거죠. 인생은 소풍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소풍. 흥겹고 설레지 않은 소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해악과 유쾌함을 잊지 않았다고 하죠. 시인의 세상을 보는 시선이 아름답고 유쾌하지 않나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말을 금과 옥조처럼 믿고 실천해왔죠. 일단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높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신중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람으로 여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쓸데없는 말을 자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과 술자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잔 떤다고 말없이 술잔만 왔다 갔다 침묵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술자리를 박차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에이호,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친구. 내가 다시는 너 같은 놈하고 술을 같이 하나 봐라. 셋째, 도전적인 친구. 나이 처먹었다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삼시세끼만 축내고 하루 종일 술이나 처먹고 빈둥빈둥. 그러니 삼식이 소리를 듣고 마누라 눈밖에 나는 겁니다. 좀 과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 도전을 포기한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해도 무방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도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새로운 사업, 직장 등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삶에서 활력을 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하고 그냥 세월에 내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이죠. 눈을 돌리고 생각을 바꾸면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할 일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선하는 일자리도 좋고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서 봉사하는 일도 많고 도서관에 가서 젊은 시절 읽지 못한 책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느끼기도 하고요. 물론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은 더 좋겠죠. 플로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입니다.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이라는 운동도 있죠. 이런 활동도 고상하고 의미 있는 취미 아닐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이런 도전적인 친구를 곁에 두어야 삶의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다는 자긍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바른말 하는 친구. 이거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리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죠. 나이 들수록 정도를 걷는 친구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입 바른 소리, 듣기 좋은 소리를 남발하는 친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제동을 거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길을 잘못 들어 망신을 사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른말 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바른말을 하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바른말 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도 바른말 하다가 미움을 사서 사약을 받거나 귀양을 가는 경우가 많았죠. 죽고 나서야 충신이었다고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교훈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바른말 해봤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봤자
좋은 소리 듣기는커녕 미움만 받을 것이 뻔한데 이런 핑계를 대고 모른 채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친구가 곁에 있다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리액션 잘하는 친구. 내 말에 맞장구를 잘 쳐주는 친구. 약방의 감초요, 나물의 참기름이죠. 이런 친구가 있어야 만남에 재미가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모임이 재미있죠.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비평가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데모스테네스가 한 말이라고도 하고 구약성서의 잠언에서 유래했다고도 하죠. 유래야 어찌 되었든 침묵은 금이다 하고 점잔 떠는 친구. 완전 노잼입니다. 가벼운 사람 취급당할까봐 교양 있는 척 행세하느라 언행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티라도 내려는 듯 리액션 없이 조용히 말만 듣고 있는 사람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기는 하는 건가? 속으로 나를 비웃고 있는 건 아닐까? 전혀 리액션이 없으니 답답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상대방의 무신경한 태도에 기분이 나쁠 지경에 이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말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내 말에 반응을 잘 해주는 친구. 곁에 있으면 활력이 넘치는 보약 같은 친구입니다. 여섯째, 언제든지 연락하면 만날 수 있는 친구.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는 그림의 떡이요. 높은 감나무에 달린 감이죠. 내가 슬프고 힘들 때, 세상이 허망에 쓰러져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중요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잠을 못 자며 고민할 때 등등. 이럴 때 전화 한 통으로 놀라서 달려나올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가 나에게 소중한 친구입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를 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목마를 때 바로 옆에 우물이 있어야 목을 축일 수 있듯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귀한 친구라 하더라도 멀리 있다면 지금 목마른 나의 갈증을 당장 해소해 줄 수 있나요? 물론 전화도 있고 카톡 등 메시지도 있지만 마주 앉아 나누는 감정의 교류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 언제든지 달려 나와 줄 수 있는 친구가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일곱째, 나이 어린 젊은 친구. 이 세상은 결국 젊은 친구들이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든 어른들의 경험과 연륜도 무시할 수 없지만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젊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예의 범절이 없고 자기만 알아. 물론 일부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더 엉망입니다. 지하철 경로석에서 큰 소리로 싸우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입니다. 주민등록증 까보자고 서로 싸웁니다. 나이 더 먹은 것이 무슨 벼슬이나 되는 양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노인들이 왜 걸핏하면 예의 범절을 따지는지 이해하기 힘들죠.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을 친구로 두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훨씬 더 젊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취미가 같은 친구. 나이 들어 은퇴하면 무료한 일상이 자신을 기다립니다. 젊을 때부터 취미를 가진 사람은 그나마 덜하겠지만 평생토록 죽도록 일만 한 사람은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제야 평생 일만 한 자신이 바보스럽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로 뭉치게 되므로 동명상련 비슷한 연대감을 갖게 됩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게 되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글프, 당구, 탁구, 볼링, 여행, 문화유산 답사 등 돈 드는 취미도 있지만 등산, 자전거 타기, 사진 찍기, 도서관에서 책 읽기, 문화센터에서 시간 보내기 등 눈을 돌려보면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도 많습니다. 하지만 취미 중에 최고의 취미는 봉사활동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홉째, 옛 친구. 누가 뭐래도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는 옛 친구입니다. 중마고우라고 하죠. 어릴 적부터 티격태격 싸우면서 수십 년을 지내온 사이라 척하면 삼천리요,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압니다.
친구의 의도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죠. 서로 부대끼고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이나 상대의 성품이나 성향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고 토라지는 일이 있지만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굳은 살처럼 달라붙은 찐득한 우정이 친구 사이를 갈라 놓지 못할 정도로 깊어졌기 때문이죠. 직장 친구, 사회 친구 등 이해 관계에 따라 맺어진 친구는 현역에서 은퇴하면 자연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히 나이 들어가면서 어릴 적 같이 놀던 옛 친구를 찾게 되죠. 현직에 있을 때는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친구들의 모임에 거의 나오지 않던 친구들이 현직을 그만두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옛 친구들이 편하다는 것이겠죠.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10번째, 배우자. 친구 아닌 친구, 배우자, 평생의 반려자, 나의 배우자가 내 곁에 남을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마지막 가는 시간을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은 몇 번 병문안 왔다 가면 끝입니다. 건강한 자기들끼리 놉니다. 나의 친구는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는 친구는 나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의 마지막 동반자. 서로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기나긴 인생길을 마음이 맞는 친구와 같이 하면 그 길이 훨씬 즐겁고 행복하겠죠. 하지만 친구 중에는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마음만 상하는 친구가 꼭 있습니다. 안 만나니만 못한 친구. 그런 친구는 나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시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손절하는 게 상책이죠. 첫째, 무조건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친구. 무조건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데 있습니다. 다들 삼겹살 먹자는데 소고기 먹자고 우기고, 다들 당구 치러 가자는데 탁구 치러 가자고 우기고, 자기 입맛이 표준이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결국은 그 친구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싫고 티격태격 해봤자 서로 마음만 상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친구하고는 종교 얘기, 정치 얘기는 금물입니다. 진짜로 절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하는 게 사회생활의 기본 아닌가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하고요. 이런 친구 자주 만나면 만성 스트레스에 걸릴 확률, 수직 상승합니다. 멀리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둘째,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친구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웃기고 있네. 네가 나이가 몇인디. 젊은 애들이나 하는 유튜브를 한다고 지랄이냐. 내일 모레 70이 다 되는 놈이 그냥 산이나 다니고 당구나 칠 것이지 하고 비아냥대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나이에 그런 용기를. 암튼 잘해봐라. 내가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줄게. 파이팅.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유튜브가 잘 되면 누구에게 술을 살 것 같습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친구는 안 부릅니다. 그런 친구가 끼면 꼭 시비 걸고 논쟁하다 술판이 깨지거든요. 그런 친구 가까이 해봤자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멀리하는 게 상책이죠. 셋째, 상습적으로 남을 험담하는 친구. 상습적으로 남을 험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위 뒷담화한다고 하죠. 남의 등 뒤에서 본인 모르게 하는 것이지만 이 뒷담화라는 것이 결국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돌고 돌아 내 귀에 들어오는 뒷담화는 면전에서 듣는 것보다도 훨씬 기분이 나쁘지요. 왜 면전에서 하지 않고 남의 등 뒤에서 험담을 할까요? 면전에서 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면전에서 하면 말발이 딸리거든요. 한마디로 비겁하고 소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평판을 깎아먹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닐 테니까요. 이런 친구와는 되도록 거리를 멀리하고 자주 만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넷째,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친구.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남은 다 자기보다 한 수 아래죠. 한마디로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떠들어댑니다.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죠. 이런 친구, 그냥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하고 싸울 필요 있나요? 이런 친구에게는 맞장구나 리액션 같은 호응을 하면 안 됩니다. 맞장구를 쳐주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더욱더 기고만장합니다. 이런 친구를 대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서 그냥 말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뭔가 싸한 느낌이 들면 잠잠해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의 품성이 쉽게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와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멀리하면 되는 거죠. 가까이 하면서 기분 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만나기만 하면 자랑질하는 친구. 만나기만 하면 자랑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자기 자랑을 한없이 해대다가 나이 들어 자기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을 입이 부르트게 해대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누라 잔소리보다도 더 들어주기 힘든 게 친구 자랑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이런 친구 만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듣다 못한 친구들이 이럽니다. 야, 이 자식아, 자랑질하려면 돈 내놓고 해. 자랑질하려면 술이라도 사면서 하라는 말인데 이런 친구, 그런 말은 또 못 알아들어요. 노상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 흘려듣습니다. 이런 친구, 곁에 두면 만날 때마다 고역이죠. 친구의 한 없는 자랑질, 들어줄 만하면 만나도 좋겠지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섯째, 계산할 때만 되면 뒤로 빠지는 친구. 친구들 중에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할 때만 되면 뒤로 살짝 빠집니다.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척하다가 깜박 잊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미안하다. 다음엔 내가 살게. 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 약한 친구가 낼 수밖에 없죠. 이런 친구, 다음엔 자기가 살까요? 절대 안 삽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죠. 이런 친구, 눈 딱 감고 손절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어떻게 손절할까요? 연락을 안 하면 됩니다. 몇 번 연락을 안 하면 전화가 오겠죠. 야, 이 자식들아, 싸가지 없이 너희들끼리만 노냐? 나를 왕따 시키는 거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깜박 잊고 전화를 안 했네. 다음엔 꼭 할게. 그리고 다음에 연락 안 하죠. 하면 바보 아닌가요? 내 돈 내고 밥 사고 술 사고 기분까지 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곱째,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라고 할 수 없죠. 남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나의 소중한 재산이나 시간을 써서 남에게 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자주 만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의 재산이나 시간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굳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덟째,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사람은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남에게는 혐오가 될 수도 있고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좋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아무리 자신에게 좋다 하더라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나 정치적인 신념은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실제로도 인간관계에서 신념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고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내 신념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과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떠한 주제가 되었든 간에 논쟁이 시작되다 보면 평소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불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원한을 사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워 논쟁을 일삼는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됩니다.